네, 이제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멀티파트 리졸버는 이제 파일 업로드를 위한 리졸버입니다. 얘는 이제 맨 마지막에 뷰 리졸버와는 다르게 뷰를 해석하는 녀석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서버로 이제 업로드를 시키죠. 그러면은 그 파일을 해석해서 그 멀티파트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그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해석해서 파일 처리를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스프링의 툴 같은 녀석입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실습 한번 해볼게요. 멀티파트 리졸버를 실습하기 전에 어디 봅시다. 우리는 먼저 그 스테이틱한 파일들이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HTML이나 아니면 JPG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공간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걔가 어떤 URL에 매핑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태틱이라고 하는 임의의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거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근데 얘를 그냥 단순히 HTML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여기는 스테이틱 영역이니까 스테이틱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특정 URL에 패스를 치면 이 스테이틱의 이 파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스프링 MVC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MVC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는 네임스페이스가 MVC는 디폴트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MVC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MVC 뭐 이렇게 리소시즈 뭐 이렇게 접근 안 해도 여기는 리소시즈 이렇게 접근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리소시즈라고 하는 그 설정이 있어요. 이건 어떤 설정이냐면 매핑. 자, 슬래시 이미지즈에 있는 모든 파일이 들어오면 아스타 이렇게 해주고요. 로케이션은 웹 INF 밑에 스테이틱을 바라보게 해라 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서버를 한번 띄워볼게요. 아이고야, 왜 이렇게 느리냐? 자, 서버 배포가 됐고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던 거고. 자,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뭐였습니까? 이미지즈 밑에 user.html. 자, 이렇게 이미지즈 하에 아스타, 즉 user.html을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 설정처럼 웹 inf 밑에 웹 스테이팅 밑에 있는 이 파일을 찾아라. 이런 의미로 리소시즈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 방금 수행했던 유저 아이디는 1 수행이 안 되죠. 그쵸? 자, 이
매핑이, 지금 리퀘스트 매핑을 했던 부분이 지금 다 수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리소시즈를 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것 때문에 요는 수행이 되긴 하지만, 스프링 MVC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설정들을 활용을 하려면 반드시 정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어노테이션 드리븐은 스프링 MVC를 활용하려면 무조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어떤 말 그대로 어노테이션 기반의 스프링 MVC를 활용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뭐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뭐 이런 걸 썼었잖아요. 근데 수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 버전에서는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고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되는 어노테이션 기반의 MVC를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방금 얘기했던 리퀘스트 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프링에서 디폴트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는 설정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활용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프링 MVC의 기타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우리가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어노테이션 드리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프링 MVC를 쓰려면 무조건 설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스프링 MVC는 모두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노테이션 드리븐 무조건 설정해야 된다라고 일단 첫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고, 여기서 잠깐 건너뛰면 어노테이션 드리븐에 대한 어떤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스프링 3 버전 때의 어노테이션 드리븐의 등장에 의한 여러 가지 설명을 지금 그때 버전에 있던 걸 적어 넣은 건데요. 이 대부분의 설명들이, 대부분의 지원들이 어떤 거냐면 보면 넘버 필드 데이트 여러 가지 나와 있고 메시지 컨버터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 컨버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리퀘스트를 받은 데이터는 대부분 어떤 데이터입니까? 다 스트링에 대한 데이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트링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오브젝트로 매핑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컨버팅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링에 있는 데이터를 인티저나 넘버로 매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스트링에 있는 데이터를 그리고 데이트 오브젝트로 매핑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컨버터예요. 컨버터이고 그런 것들을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을 하려면 반드시 이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꽂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이 가능하고 이 노테이션에 의해서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스프링 자체가요. 그래서 스프링 MVC를 쓰려면 이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고 하는 이 노테이션을 반드시 적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꽂아줬기 때문에 이제 그 리소스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노테이션 기반의 그 리퀘스트 매핑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동작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파일
업로드를 위한 파일이 저장되는 장소라는 어떤 스테이트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고요. 파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럼 요 하위에 저장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미지즈라고 하는 패스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파일 업로드를 하는 일단 UI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업로드인데 업로드가 필요하면 이제 폼 데이터가 필요하죠. 폼에 이제 액션이 필요합니다. 액션은 우리 그 업로드된 데이터는 이미지즈가 아니고 슬래시 액션 업로드 서브밋을 알렸을 땐 업로드라고 하는 곳을 요청하도록 할게요. 메소드는 포스트이고요. 그리고 인크립트 타입은 이제 멀티파트 폼 데이터 파일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포스트로 바이너리 파일을 이렇게 데이터로 감싸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폼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풋 파일 타입을 파일인 인풋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네임도 파일 네임으로 바뀌었죠. 이거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인풋인데 이제 파일을 서브밋 해야 되겠죠. 타입을 서브밋 해주는 인풋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업로드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다시 업로드 후에 이 화면을 호출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나 만들 건데요. 그러면 ing 태그의 소스는 URL을 받아보죠. URL이라고 하는 걸 받아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되면 바로 이 이미지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구조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업로드하는 화면을 먼저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컨트롤러에서 유저 컨트롤러 그냥 계속 쓸게요. 여기에다가 업로드는 그냥 화면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값도 없이 화면만 보여주는데 리퀘스트 매핑에다가 일단 지금 디폴트가 패스거든요. 이 패스를 업로드로 지정합니다. 그 화면을 보여주고 제가 왜 패스로 지정을 했냐 하면 메소드를 get 메소드만 이 업로드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메소드 get 메소드만 이쪽을 타. 아무 하는 일은 없죠,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의를 하고 다시 리스타트해서 화면이 잘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화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업로드 처리를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는 그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하는 리졸버를 꽂아줘야 했어요. 근데 서블릿 3.0 버전 이상의 서블릿에 정의되어 있는 멀티파트 기능이 지원만 된다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멀티파트 리졸버를 알아서 스프링이 꽂아줍니다.
그거는 예전에는 멀티파트 리졸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예전에 커먼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하는 요 녀석이 있었는데요. 요 녀석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요 녀석은 이제 아파치 카먼즈에 있는 그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녀석을 꼽아가지고 아파치 카먼즈에 있는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 시켜서 하면 이 리졸버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서블 3.0 이후에 이제 멀티파트 업로드에 대한 정의가 포함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탠다드 서블릿 리퀘스트 서블릿 멀티파트 리졸버 이제 이 녀석을 활용하게 될 건데요. 이 녀석은 와스가 즉 우리 톰캣이죠. 톰캣이 서블릿 3.0에 대한 파일 업로드를 지원한다면 별도의 설정 없이 알아서 이 리졸버가 꼽아져서 동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톰캣은 그걸 지원하기 때문에 리졸버에 대한 설정은 일단은 하지 않아도 동작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멀티파트 리졸버에서 뭐 여러 가지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와스의 디펜던트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방금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동작이 안 되면 톰캣의 최신 버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활용해서 꼽아주시면 이제 동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버전이 안 맞는 톰캣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동작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톰캣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응용해서 활용하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하면 우리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xml에다가 리졸버를 빈을 하나 정의를 하면 돼요. 커먼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빈을 하나 정의를 하고 파일 업로드랑 커먼즈 IO 그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build.xml에다 build.gradle에다 설정하면 네, 그거는 이제 일단 와스 디펜던트 하지 않게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public model and view 일단 데이터를 URL을 넘겨야 되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똑같은 업로드를 라는 메소드를 쓸 건데요. 얘는 request 파람에 파일을 받을 거예요. request 파라미터에 파일을 받을 건데 아까 네임 파일로 파일을 던져줬죠. 얘는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스프링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파일 정보랑 바이트 스트림까지 다 이 안에 접근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서블릿 리퀘스트를 하나 더 받을 거예요. 이 리퀘스트를 받는 이유는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이 디플로이 된 부분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정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도 하나 받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하면 먼저 저장하는 새로운 신규 파일이 필요하겠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을 정의를 합니다. 이름은 패스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자, 얘는 어디에다 저장이 될 거냐면 먼저 request.getSubletContext에 물어봐요. real path. 자, 이렇게 되면 실제 물리적인 패스를 리턴 받을 수 있거든요, 서버에. 여기에다 저장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디에 더 저장이 됐죠? /web, inf 밑에, static. 여기에다가 저장을 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파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스태틱 하위에 file.get original file name. 이제 업로드된 파일 네임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멀티파이트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물리적인 경로의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여기에다가 지금 업로드된 파일에 바이트 스트림 저장하면 되겠죠? 그럼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파일 스트림이 필요하죠? 저장하는 곳이니까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파일은 패스죠? 패스를 설정하고요. 얘는 exception throws 시키고, 자,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파일 열고 스트림으로 바이트를 전송하면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보통 활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 버퍼 공간을 두고요. 그 공간에 먼저 스트림을 읽고 그 버퍼가 꽉 차면 그때 이제 파일 라이트하고 또 버퍼에 스트림 읽고 파일 라이트 합니다. 자, 이렇게 버퍼를 바로 파일을 다이렉트해서 핸들링하면 I/O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버퍼를 이용한 I/O를 했을 때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합니다.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라이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바이트로 라이트를 할 건데 이거는 file.get byte 컨텐츠 바이트를 그대로 스트림에다가 아웃풋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버퍼드 아웃 스트림을 close 하게 되고 close 한 순간 이제 파일로 라이트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요 파일 패스에다가 받아온 파일을 라이트를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턴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모델 앤 뷰 디폴트를 쓰게 되면 요 이름으로, 요 이름이 아니고 요 패스 이름으로, 패스를 업로드 똑같은 걸 활용할 거거든요. 패스 이름으로 뷰 네임이 저장이 되니까 뷰 리졸버에 의해서 upload.jsp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모델 앤 뷰에다가 애드 오브젝트를 할 건데 여기다 아까 우리 URL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값을 넘겨줬죠? 그 URL에다가는 어떤 값이 들어가면 될까요? 자, 우리가 보면 슬래시 이미지즈. 자, 스테이트에 저장된 건 이미지즈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file.get original file name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파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return model and view 하게 되면 업로드 할 수 있는 컨트롤의 로직은 충분히 수행이 됐고요. 얘는 어떻게 리퀘스트 매핑을 하는데 똑같이 패스는 업로드를 활용을 할 건데요. 그 메소드는 뭐냐면 우리가 포스트로 아까 전달했죠. get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포스트로 들어온 경우 이쪽으로 이렇게 메소드에 따라 각각 수행되는 게 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리디플로이 한번 해볼게요. 자, 디플레이가 다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업로드를 수행을 해보죠. 자, 파일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서 라이온이란 png를 한번 열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게 되면 다시 포스트로 제출을 받아서 이 녀석이 호출이 되겠죠? 하면 다시 호출이 되면서 우리가 전달된 URL의 이미지가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이 실제로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서버에 디플로이 된 곳에 파일이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스에 해당되는 파일은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웹 INF 밑에 스테이틱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자, 서버에 실제 우리가 디플로이 되는 곳은 우리가 풀어놓은 곳이 있죠. 와르를 그쪽을 서버가 보기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라이브러리 익스플로디드에 요 와르 안에 웹 INF 밑에 어디야? 여기를 실제로 안 보는 모양이네. 잠깐만요. 얘를 다시. 리로드가 안 됐군요. 요 하위에 스테이팅 밑에 이렇게 IOPNG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파일 업로드, 즉 멀티파트 리졸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와스 디펜던트하다 그랬었잖아요. 안 되는 와스가 제가 하나 갖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동작 안 되는 게, 이거는 원래는 동작이 돼야 되는데 이쪽 버전에 좀 버그가 있는 녀석이에요. 이걸로 한번 바꾸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띄워보겠습니다. 자, 디플로이 됐고요. 얘를 다시 수행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요. 이거는 멀티파트 리졸버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멀티파트 리졸버를 디폴트로 찾더라도 그 서블 3.0에서 제공하는 멀티파트 설정을 못 찾아서 그래요. 와스가 지원하지 않아서 이런 오류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자, 인터널 리소스 뷰, JSP였죠. JSTL 뷰는 인터널 리소스 뷰를 형성받는 녀석인데요. 자,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걔의 기능을 지원하는 녀석이고요. 타임리프, 벨로시티, 프리마커 이런 녀석들은 제가 템플릿 엔진 솔루션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지원하는 뷰들이고요. 리다이렉트 뷰는 리다이렉트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뷰입니다. 특정 다른 URL로 리다이렉팅 해주는 뷰고요. 마샬링 뷰, XML 관련된 XML로 보여주는 뷰, 그리고 매핑 잭슨 제이슨 뷰, 제이슨 보여주는 뷰, 엑셀로 만들어주는 거, PDF로 만들어주는 거, 어떤 피드로 만들어주는 뷰, RSS 피드 만들어주는 뷰, 그리고 XSLT로 만들어주는 뷰, 타일즈로 만들어주는 뷰, 이렇게 여러 종류의 뷰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뷰들, 그리고 다른 멤버에서 자기만의 엔진을 위한 스프링 뷰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셉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좀 실습을 하고 다시 또 인터셉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